안녕하십니까, 인생치과 원장의 김몽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최악의 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치조 신경관 손상입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고 하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신경이 지나간다. 상악에는 크게 위험한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턱에 치료할 때는 신경 손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아래를 치료를 할 때 무조건 크게 지나가는 신경, 전달마취라고 해서 치과 가면은 주사기가 짧은 게 아니라 엄청 길다는 거죠. 주사기가 왜 길까요? 깊숙하게 신경관이 있는 곳에다가 전달마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의 숙명이자 숙제, 가장 해부학적으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하치조 신경. 그 신경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니 발치할 때. 워낙 이제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랑니 발치를 할 때 신경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2대구치 7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할 때,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치조 신경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저희는 워낙 이제 임플란트 시술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 케이스가 많아요. 되게 쉽게 하는 케이스가 정말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치아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치과를 한 3-4군데 갔는데 위에는 임플란트 가능하다, 근데 밑에는 신경관이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가 어렵다. 한 3군데 갔다가 다 받고 저희 병원에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는 임플란트를 그냥 다 잘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치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자기는 죽어도 트리를 쓰기 싫대. 그래서 찾다 여기를 저희 병원 오셨는데 신경관까지 거리가 한 7mm 정도밖에.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는 CT를 항상 보죠. 이 자리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치조 신경,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인데 이 신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턱뼈가 남은 길이가 7.1mm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시중에 나오는 임플란트 중에 가장 짧은 거 몇 mm인지 아세요? 제가 심는 거 중에 가장 짧은 거 6mm. 그러면 신경관하고 턱뼈 제일 위에 있는 부분하고의 거리가 7.1mm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6mm의 임플란트를 넣어야 돼.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미리수는 몇 mm? 바로 1mm라는 거죠. 그럼 이 1mm의 마이크로 컨트롤을 많이 해본 원장님이 많을까요? 당연히 안 해본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할 수 있냐 없냐기보다는 좀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은 한 발 빼는 것도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신경관 손상의 위험이 있다. 지금 현재 남은 턱뼈의 길이가 7.1mm인데 우리는 6mm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한다. 근데 제가 최대한 조심하게 해서 물론 이상이 있을 때 제가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렇게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팁이 뭐냐면 일주일에 임플란트를 하나씩만 심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따로 심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임플란트를 2개 다 동시에 심어버리면 혹시라도 감각 이상 증상이 왔을 때 어떤 임플란트 때문에 감각 이상 증세가 온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만 둬요. 그래서 앞에 것만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환자분께 그 다음날 소독하러 오셨을 때 여쭤보죠. 혹시나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있으신가? 아니면 뭐 여기가 얼얼한 느낌이 아직도 있으신가? 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증상이 없으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번 해보자. 그럼 하고 나서 또 여쭤보죠. 감각 이상 증상이 있냐? 근데 다행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아까 7.1mm가 있는데 그거를 넣으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신경이 바로 위에 걸려있죠. 신경이 바짝 붙여서 임플란트를 줍니다. 오늘의 메인은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발생을 했다. 발생을 했는데 하치조 신경 손상에는 가벼운 하치조 신경 손상도 있어요. 증상이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는 어떤 거냐, CT에서 판독할 때 메인 트렁크는 CT에서 보이지만 여기서 나뭇가지처럼 되게 아주 작은 잔신경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CT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신경이 누가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잔신경은 환자의 증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 매우 작은 잔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면 90% 이상 다 돌아오더라.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그런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또 믿음이 가는 원장님한테 믿고 한번 해보겠느냐, 아니면 나는 아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CT 사진이라든지 뭐 3D 사진을 원장님들과 면밀하게 설명을 미리 듣고 본인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시술을 받으면 이런 감각 이상 증상이 일어나는 사고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3차원으로 CT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더더욱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치과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1mm 1mm가 소중한데 치아 다 빼고 나서 10년 20년 동안 안 오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환자분들도 힘들고 해주시는 원장님들도 힘들다. 그래서 치과는 너무 미루지 말고 빨리 가시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하치조 신경 손상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사랑니 발치할 때 하치조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저는 사랑니 발치할 때는 하치조 신경 손상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치과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환자분들께 시술을 하다가 이제 이런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환자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발생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아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 치료에서 의사들이 가장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제 하치조 신경 손상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렸고, 워낙 많아요. 워낙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치과 치료에서 가장 큰 사고가 하치조 신경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치조 신경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치과 만영이었습니다. 안녕.